대한민국, 끓는 가마솥의 가치다. 서울, 부산, 대구, 온도전쟁의 서막.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순한 더위가 아니다. 마치 거대한 가마솥 속에 갇힌 듯 전국이 서서히 삶아지고 있다. 서울은 숨이 턱 막히는 열기를, 부산은 바다의 습한 증기를, 대구는 그야말로 인간이 버티기 힘든 불지옥 같은 폭염을 맞고 있다. 기상청의 숫자는 차갑게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 감춰진 현실은 뜨겁고 잔혹하다. 서울은 오는 금요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대도시의 아스팔트 열섬 효과로 체감온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며 한순간 식는 듯 보이지만 다시 월요일부터는 열기가 몰려온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가을바람은 아직 멀었다. 서울은 지금 바람 한 줄기 없는 콘크리트 숲에서 열의 감옥에 갇혀 있다. 부산은 어떠한가? 바닷바람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바다는 이미 끓고 있다. 해수원 상승과 함께 불어오는 것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습기와 열기다. 낮 30도 안팎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고 습도는 숨통을 죄어온다. 더 큰 문제는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재앙의 중심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이 도시는 예부터 대한민국의 화로라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 주말 그 별명은 현실이 된다.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찍으며 숨조차 쉬기 힘든 열기가 시민들을 덮칠 것이다. 기상청은 대구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지만 실제 체감은 주의보가 아니라 이미 재난경보 수준이다. 뇌우가 잠깐의 숨통을 틔우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높은 습도를 끌어올리며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전국은 지금 하나의 거대한 전선에 휘말려 있다. 서울은 열섬에 갇혀 있고 부산은 끓는 바다의 수증기에 잠겼으며 대구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대한민국은 폭염자는 이름의 괴물에게 보위됐다. 우리는 단순한 날씨 예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후재앙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이제 더위는 계절이 아니라 생존의 시험이 되었다. 전선이 몰려온다. 대한민국 기상대재앙의 서막.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거대한 칼날이 드리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선이라 부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단순한 과학 용어를 뛰어넘는다. 지금 하늘은 두 개의 거대한 군대가 맞붙은 전쟁터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날카로운 창처럼 몰려오고 남쪽에서 치솟는 난기가 이를 거세게 맞받아친다. 그 충돌의 결과 하늘은 찢기고 땅은 젖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폭염은 마치 한반도를 불구덩이 속에 가둔 듯했다.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달궈졌고 도시의 밤은 열대야라는 이름으로 잠을 빼앗았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경고한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늘 위 전선의 움직임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 위를 휩쓰는 검은 낫과 같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계절을 바꾸어 놓는다. 전선이 지나기 전 공기는 무겁고 눅눅하다. 숨을 쉬어도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후덥지근함. 그러나 전선이 통과한 순간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워지고 기온은 무자비하게 곤두박질한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기묘한 기상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이다. 기상 전문가 A씨는 경고한다. 이건 단순한 계절의 변덕이 아닙니다. 전선 활동이 이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은 곧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전례 없는 폭우와 기온 급강하, 그리고 열대성 폭풍의 삼중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지금 역대급 기상재앙의 서막 앞에 서 있다. 전선은 이미 남하를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거대한 폭풍과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다. 하늘의 전쟁터에서 벌어진 충돌은 곧 땅 위에서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폭염의 덫, 지옥의 태양, 끓어오르는 한반도. 한반도는 지금 거대한 불가마 속에 갇혀 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대지는 마치 용광로처럼 들끓는다. 도시는 지열감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땀과 함께 기력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지옥의 태양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서울의 한 시민은 이렇게 토로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공기만 밀려들고 에어컨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븐 속에 갇힌 느낌입니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 결과 이번 폭염은 단순한 일시적 기후 현상이 아니다. 해수면 온도의 이례적인 상승이 한반도의 더위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온 다습한 난기가 지속적으로 밀려들며 폭염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노약자는 열사병 위험에 노출되고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탈진과 쓰러짐이 속출한다. 병원 응급실엔 연일 폭염 환자가 밀려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로 냉방기마저 멈춰섰다. 기후학자 B씨는 경고했다. 한반도의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닙니다. 해양 온도 상승, 열대 저기압의 간접 효과, 전선 활동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복합 기후 재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의 더위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충격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거리의 아스팔트는 불타는 듯한 열기를 뿜어내고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는 마치 거대한 가마솥 같은 열섬 현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시민들은 얼음물과 그늘을 찾아 헤매지만 폭염의 덫은 이미 도시 전체를 포위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태양에게 포로가 된 셈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불가마 같은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는 전선의 광풍에 비하면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늘 위에서는 이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기와 난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다. 남쪽에서 치솟는 난기는 뜨겁고 끈적이며 무자비한 힘을 가진 거대한 파도와 같다. 두 기류는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충돌의 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선이다. 기상학적으로는 공기 덩어리의 경계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훨씬 더 극적이다. 하늘은 거대한 균열처럼 갈라지고 먹구름은 소용돌이치며 번개는 전쟁의 포성처럼 대지를 때린다. 비구름은 마치 폭격기 편대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도시와 농촌을 엎친다. 전선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두 개의 기단이 벌이는 전쟁의 흔적입니다. 한기가 난기를 밀어내는 순간 날씨는 폭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상 전문가 C씨의 인터뷰. 한기가 몰려올 때는 공기는 건조하고 차갑다. 난기가 버틸 때는 공기는 습하고 뜨겁다. 이 둘의 격돌은 필연적으로 비, 천둥, 그리고 바람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들이 부딪히며 불꽃을 튀기듯 하늘은 번개로 갈라지고 대지는 진동한다. 특히 한량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더위를 몰아내는 대가로 폭풍우와 폭우가 들이닥치고 기온은 한순간에 10도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여름의 지옥에서 가을의 칼날로 넘어가는 시간은 단 몇 시간뿐. 이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삶과 도시 시스템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놓는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기와 난기 격돌을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초강력 전선 현상으로 평가한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하늘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곧 폭우, 태풍, 한파, 폭염의 연쇄적인 재앙으로 땅 위의 인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 전쟁의 인질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국면은 더 잔혹하고 치명적일 것이다. 마침내 전선이 한반도에 강림했다. 하늘은 마치 칼로 찢어놓은 듯 두 동강이 났고 그 사이로 검푸른 구름의 파도가 몰려왔다. 기상 레이더는 남쪽 해역에서 기묘하게 자라나는 당근형 구름을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전선의 흔적이었다.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낮인데도 가로등이 켜지고 빌딩 사이로 불길 같은 번개가 번쩍였다.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고 하늘에서 터져나온 첫 빗방울은 곧 거대한 폭우로 바뀌었다. 전선이 지나간다는 건 결국 두 기류의 힘겨루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풍우는 도시 전체를 휩쓸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 발언. 한랭전선이 난기를 무자비하게 밀어내자 후덥지근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찬 기운으로 바뀌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짓눌렀던 뜨거운 열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기의 칼날이 차갑게 파고들었다. 바람은 포호했고 도심의 간판과 가로수가 뽑히듯 흔들렸다. 항구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켰고 내륙 도시에서는 하천이 불어나 도로가 강물로 변했다. 전선은 단순히 기온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을 가르고 삶을 뒤엎는 하늘의 심판자였다. 이날 오후 SNS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쏟아졌다. 번개가 아파트 옥상을 강타하는 모습, 도로가 폭우에 잠겨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 그리고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우박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모습,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영화가 아니다.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선의 칼날에 패이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광풍의 끝을 장담할 수 없다. 전선이 몰고 온 첫 번째 파도가 마침내 땅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하늘은 마치 쏟아붓는 듯한 분노를 드러냈고 비는 폭포수처럼 도심을 삼켰다. 순식간에 골목은 강물이 되었고 도로는 거대한 운하로 변했다. 서울 도심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불과 10분 만에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운전자는 비명을 지르며 차를 버리고 뛰쳐나왔고 일부는 차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SNS에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오토바이, 쓰레기통, 심지어 가로수까지 떠다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2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봤습니다. 비가 아니라 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거리가 순식간에 호수로 변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 시민 증언. 부산과 전남 지역 역시 폭우에 휘청거렸다. 항구는 거대한 파도에 삼켜졌고 어선들은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일부 해안 마을은 단절되었고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 기상청은 이 폭우가 단순한 호우가 아님을 경고했다. 전선이 활발하게 발달하며 국시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강유량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는 이미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지하철 노선은 이침수로 운행이 중단되었고 도로 곳곳은 통제되었다. 시민들은 발이 목인 채 빗속에서 서성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가 물에 잠겼다. 마치 재난영화 같다 등의 글이 넘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첫 번째 파도는 전선이 몰고 온 서막에 불과하다. 이 뒤에는 더 거대한 폭풍, 더 극적인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는 지금 하늘이 내린 첫 번째 심판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폭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뜨거운 열기가 삽 사라지고 칼날 같은 한기가 거리를 휘몰아쳤다. 온몸을 감싸던 후덥지근하던 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추워졌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기온은 단 6시간 만에 섭씨 12도나 떨어졌다. 아침에는 반팔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던 시민들이 저녁이 되자마자 두꺼운 겉옷을 찾아 헤매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불과 하루 만에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된 것이다. 전선이 통과한 뒤 차가운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하락은 인체에도 큰 부담을 가집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면역력 약화,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D 박사 기상 전문의.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에어컨을 가동하던 건물들은 난방을 켜야 했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긴급히 가디건과 담요를 찾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거리에는 여름 옷차림과 겨울 옷차림이 뒤섞여 계절이 뒤엉킨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기온 급강하를 전형적인 한랭전선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과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두 계절을 경험했고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하늘이 만든 기후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폭우, 그리고 급격한 기온 하락이 이어진 지금, 한반도는 곧 또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쪽 바다에서 괴물처럼 꿈틀대며 북상하는 열대저기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계절의 전환을 넘어 기후 괴물과의 전쟁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폭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칼날 같은 한기가 거리를 휘몰아쳤다. 온몸을 감싸던 후덥지근한 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추워졌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기온은 단 6시간 만에 섭씨 12도나 떨어졌다. 아침에는 반팔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던 시민들이 저녁이 되자마자 두꺼운 겉옷을 찾아 헤매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불과 하루 만에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된 것이다. 전선이 통과한 뒤 차가운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하락은 인체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면역력 약화,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기상 전문의 D 박사.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에어컨을 가동하던 건물들은 난방을 켜야 했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긴급히 가디건과 담요를 찾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거리에는 여름 옷차림과 겨울 옷차림이 뒤섞여 계절이 뒤엉킨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기온 급강하를 전형적인 한랭전선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과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2계절을 경험했고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하늘이 만든 기후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폭우, 그리고 급격한 기온 하락이 이어진 지금 한반도는 곧 또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쪽 바다에서 괴물처럼 꿈틀대며 북상하는 열대저기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계절의 전환을 넘어 기후 괴물과의 전쟁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를 불지옥으로 몰아넣은 폭염의 배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범이 존재한다. 바로 바다의 온도, 해수온 상승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바다는 끓고 있다고. 그러나 그 경고는 대체로 무시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최근 동중국해와 남해, 태평양의 해수 온도는 예년보다 평균 2에서 3도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바닷속의 열기는 공기 중으로 전해지며 한반도를 덮친 폭염의 뿌리가 되었다. 해수온 상승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열대저기압은 더 빨리,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동시에 고온다습한 난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려 폭염을 악화시키죠. 이번 여름의 기후재앙은 바다가 불씨를 제공한 겁니다. 기후학자 이 교수. 실제로 이번 여름 해안 지역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잇따라 보고되었다. 바닷가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떼가 떼죽음을 당했고 양식장은 집단 폐사 사태로 치솟는 피해액을 기록했다. 해수온이 높아지자 어종이 바뀌고 바다 생태계마저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뜨거운 바다가 앞으로 어떤 괴물을 키워낼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기상 레이더가 포착한 열대저기압 아귀 역시 이 끓는 바다의 힘을 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진화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재앙의 기계로 돌변한다. 시민들은 뜨거운 여름날 더위를 욕하지만 진짜 범인은 하늘 위 태양만이 아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는 열, 그것이 폭염의 진짜 연출자다. 지금의 폭염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계절이 아니라 바다가 일으킨 거대한 역습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하늘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 발밑의 바다조차 재앙의 불씨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같은 이름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긴장한다. 그러나 정작 더 위험한 적은 온대저기압일 수 있다. 이름만 보면 흔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한다. 온대저기압은 조용히 다가와 훨씬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온대저기압은 한기와 난기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형성된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만들어진 온대저기압은 바람과 비, 그리고 기온 변화를 한꺼번에 몰고 온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시민들이 이를 태풍처럼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계심이 낮아진 순간 피해는 더 커진다. 온대저기압은 태풍처럼 이름도 붙지 않고 매스컴의 집중 조명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간 뒤 남는 흔적은 태풍 못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돌풍, 국지성 홍수, 온대저기압은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도심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대형 침수 피해의 상당수는 온대저기압이 원인이었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지 않아도 단순히 비구름이 몇 시간 머무는 것만으로 도시의 지하철과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선이 한반도를 휘젓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폭우 2차 파동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본다. 태풍은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지만 온대저기압은 시민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도시를 마비시켜버린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보이는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함정이다. 온대저기압의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덮고 있다. 시민들이 안도하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드는 은밀한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